안녕하세요. 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2014년 새해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첫날이만큼 시장이 크게 오르길 기대했는데 시장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무려 2% 넘게 빠졌죠. 40포인트 이상 밀리면서 1960선대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컸는데요. 선물적으로는 무려 10,000장 넘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하락의 원인을 환율 쪽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엔화 약세, 원화 강소진이 본격화되면서 전차 군단 위주로 하락폭이 크게 나왔고요. 오늘 실적 부진 전망에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가 무려 4% 넘게 급락했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자, 종목별 대응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요.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장 대장주 오늘 저와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샘플러스 박수범 전문가, 윤종민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루 많이 힘드셨죠. 특히 전차 군단 보유하신 분들 종목별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지금 문자 상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3253-2611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을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목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 공방 시작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이 수급에서 답을 찾아보자면 외국인 쪽에서 선물에서 10,000장 넘는 매도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 새해 첫 거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마 시청하는 분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네. 저도 솔직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까지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도 물량을 좀 많이 좀 추가할 거라고는 저도 좀 예상을 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 아침부터는 좀 수급이 좀 원활하지는 못할 것으로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관 쪽에서도 수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외국인들의 포지션 또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겠죠. 아무래도 선물 쪽에서 매도 물량은 어느 정도 출회될 수 있는 흐름은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또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시장을 그야말로 반등 한번 주지 않고, 그야말로 좀 밀어붙이는, 흐름들이 나올 것까지는 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네. 아무튼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2012년부터 해서 2013년까지 주도 섹터로서 역할을 해줬던 이제, IT라든가 자동차 섹터 쪽에서 이제, 과대 낙폭이 보여주는 부분들이, 한동안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시장에서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이런 충격에서 좀 벗어나기는 아무래도 조금은 당분간 좀 힘들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내일 같은 시장에서는 저는 오늘 좀 가대 낙폭을 보여주고, 그에 따라 이제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은 나왔지만, 저 투신이라든가 연기금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2시간 넘어가면서 매수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좀 매수 물량들이 좀 들어왔었는데, 네. 내일 같은 시장은 오히려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관계없이 내일 시장은 이제 좀 더 이제 상승 흐름을 갭 상승을 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순간적인 좀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 물량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들 포지션이 다시 한번 좀 적극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내일 시장까지는 좀 보자. 새 벽돌부터 해서 정말 과대 낙폭된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되시겠지만 내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관찰하면서 그 부분에서 좀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는 적극적인 플레이는 자제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특히 그런데 오늘 이 원엔 환율이 1,000원 선을 밑돌기도 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급락세가 나오면서 이 수출주에 대한 부담이 좀 컸던 하루이기도 했는데 이런 수출주, 특히 전차 군단 보유하신 분들 대응 전략 어떻게 짜봐야 할까요? 오늘 무려 삼성전자가 실적 부진 전망에 4% 넘는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네, 삼성전자가 좀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삼성전자 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자,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의 중요성은 뭐니 해도 말할 필요 없이 가장 중요한 회사인데. 네. 자, 삼성전자가 금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너스 4.5%라는 큰 낙폭을 좀 보여줬고, 그에 따라 이제 거래량이 크게 형성되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까지 좀 과도하게 낙폭을 보여준 적은 좀 없었는데, 거기다 이평선들은 현재 이제 다 뚫은 상황이고, 일단 뭐 삼성전자 가이던스가 다음 주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던스 발표가 어떻게 날지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 일단 뭐 안 좋게 나오더라도 이미 악재는 반영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이던스가 발표 외에는 오히려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 하시거나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같이 시장에 대해서 과대 낙폭을 보여줬다고 해서 우리 시장 뭐 첫날부터 좀 과도하게 좀 움직였는데 그렇다 해서 너무 걱정스럽게 보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주요 이평선 모두 내주면서 박스권 하단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본다면 이 코스닥 지수는 그나마 좀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0.7% 약보합에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윤종민 전문가님은 오늘 하루 시장 흐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뭐 박수범 전문가님이 새해 벽두부터 네. 폭탄을 맞은 기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도 뭐 예측은 못했는데요. 지난해에 투자자들이 상당히 힘들어했죠.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는 바람에요. 그래서 새해에는 좀 기대를 많이 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뭐 보시다시피 외국인하고 기관들 계속적으로 지수 관련주 삼성전자와 현대차 필두를 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쏟아냈어요. 이런 이유에는 여러 가지 뭐 환율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미국 시장의 경우 계속해서 신고가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의 경우는 지금 안전자산인 채권에서 채권을 매도하고 그 돈으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 시장은 앞으로도 쭉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다만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 계속해서 빠질 수만 없는 거고 오늘 시원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네. 큰 낙폭은 지수의 바닥점에 접근했다. 그렇다면은 너무 두려울 필요는 없고요. 냉정히 내일 또 이번 주 보고 다음 주 초까지 지켜보면은 이런 흐름대로 계속 빠지진 않을 것으로 봐요. 내일부터 네. 단기 저점 형성하고 반등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은 투자분들이 너무 우려할 필요 없고요. 네. 우려한다고 해서 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는 일단은 관망 추세, 관망하면서 외국인의 흐름 또 기관의 흐름을 한번 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오늘장 환율 리스크가 번지면서 대형주가 포함되는 거래소 종목들 줄줄이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그나마 견조한 흐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 지수가 차트를 보니까 21선과 5일선 지지는 받았더라고요. 코스닥 앞으로 좀 단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예. 오늘 상당히 선방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상대적으로 그 이유는 어떤 큰 영향을 덜 받죠. 어떤 선물이라든지 영향을 덜 받는 것이 사실이고 네. 그동안의 거래소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은 많이 낙폭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지금 오늘 차트를 보면은 어느 정도 지지선에 다가왔고요. 코스닥 시장이 제가 볼 때는 거래소 시장보다는 이 수익률 게임에서 훨씬 더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떤 개별주 종목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우량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코스닥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괜찮다. 거래소보다도 오히려 더 상승 파동은 더 강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 거래소 시장이 힘들 때는 코스닥 쪽으로 눈여겨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장주 포트에는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을까요? 쉽게 따라해볼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수익률 현황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AJ 렌터카. 지난 월요일에 낙폭을 만회하는 반등이 나왔죠. 누적 수익률 32.6%이고요. 한국전력과 CJ는 11%, 한세실업은 지난 월요일과 같은 흐름 보였는데 오늘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이소화학이 매수가로 내려온 가운데 우전은 한단과 현대제철 모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의견 살펴보죠.
다음은 김양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리드코프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 반등 나왔습니다. 리드코프는 일단 매도 의견 주셨고요. 무엇보다 코덱스 인버스가 오랜만에 플러스권으로 진입했습니다. 네, 대한해운이 크게 오르면서 5%대 수익을 내고 있고요. 포스코 ICT 포트 편입하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낙폭화대 저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다음번에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경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하림과 이마트 추가 반등 나오면서 3.5%와 6.3%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휴온수는 2% 이상 하락하면서 18.8%로 수익률이 줄었습니다. 네, 금호타이어 5%로 손실폭이 늘었고요. 베이직하우스도 수익률이 줄며 매수가 위에서 마감했죠. 현대 엘리베이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네, 다음은 이정민 대표입니다. 서울반도체 한 종목 담겨있는 가운데 오늘 0.1% 강보합을 마감했죠. 1.6%로 플러스권에서 수익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전문가입니다. 루멘스와 미디어플렉스 나란히 6%대 수익 중이고요. 성우전자가 수익률 대거 반납했죠. 0.2%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디스테 시스템이 마이너스권으로 내려온 가운데 모베이스 수익률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9.5% 플러스권이고요. 유진테크가 다시 매수가 아래로 내려오며 2.4% 손실입니다. 끝으로 조인희 전문가입니다. 총 10종목 가득 담겨있는 포트죠. CJ 헬로비전이 12.8%로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한화생명이 5.2% 플러스권입니다. 나머지 종목은 월요일보다 손실폭이 커졌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 손실폭이 늘었죠. 마이너스 2.9%이고요. 나스미디어가 6.1%, CJ제일제당이 4.7% 수익 내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별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 오늘 총 3종목에 대해서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인가요? 네, 세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좀 매도 사인을 좀 보냈는데요. 아무래도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도 업종이었던 이제 전차 군단이 좀 무너짐으로 인해서 좀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아직까지 그래도 이제 펀더멘탈이 조금 살아있고 그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좀 주축으로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 좀 잡아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오전에 한단이라든가 지금 현재 그 한세실업도 마찬가지고 일단 좀 매도 사인을 좀 말씀 좀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자, 일단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종목 좀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주가 흐름 살펴볼게요. 네, 차트, 네, 말씀드리면. 네. 자, 첫 번째로 이제, LG 렌트카부터 좀 말씀드릴까요? 네. 자, LG 렌트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포트에 편입한 지 벌써 뭐 10월 달에 편입해서 약 이제 3개월째 이제 접어들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현재 뭐 수익률도 가장 높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이제 어느 정도, 내수주 중에서 성장이,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거기다 이제 차트 흐름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22평선 지지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고요. 지금 현재도 LG 렌트카 같은 경우는 아직 성장률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목표 가격은 제가 제시한 대로 15,000원까지 보시고, 좀 더 이제 길게 보신다면 20,000원까지도 좀 가능한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LG 렌트카 계속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그 다음에 좀 보자면 이제. 오늘 한번 현대제철 살펴보는 게 어떨까요? 가장 최근에 네네. 편입됐던 종목이기도 한데, 손절가가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매도 사인 주셨거든요. 네, 일단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좀 상승 흐름을 참 잡아주면서 정배열화되면서 네.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줬는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이제 작년이죠. 네, 작년에 3구로를 좀 완성하면서 이제 제철이 다시 한번 좀 시장에 좀 중심으로 되지 않겠냐라고 좀 봤고, 그에 대해 이제 그동안 이제, 수요보다는 이제 공급이 좀 많이 형성되면서 이제 단가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다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현대 자동차 그룹주들이 좀 하락하면서 지금
현대제철 또한 지금 이제 22평선까지 좀 내려오는 흐름들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거래량도 나왔지만 오히려 지금 현대차라든가 기아차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하지만 일단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은 네. 이제 현금화를 하고 좀 더 이제 시장의 뭐 자동차 섹터들의 움직임을 보고 다시 한번 더 진입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좀 매도 사인을 좀 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제철까지 AS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윤종민 전문가님 총 두 종목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철 자전거, 그나마 좀 양호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먼저 삼천리 자전거 AS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천리 네. 자전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자전거 만드는 회사라는 걸 다 알고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은 오늘도 이제 큰 폭 상승, 20일선 올라타는 상승이 일어났는데 시장의 어떤 그 매물 압박에 의해서 다시 한번 밀렸는데요. 지금 현재 쌍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요. 이 종목은 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종목이 이제 좋은 종목으로서 그 매집한 기관들 하고요. 외국인들이 물량이 안 나오고 있는 이상은 이 종목은 다시 상승 목표까지는 올라가서 목표가에서 네. 조정을 한번 받고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데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 종목 가져가시면은 목표가 2,200원 틀림없이 도달할 테니까요. 조금만 더 참고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모베이스인데요. 사실 지난주에 이 배당락을 받으면서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일단 6% 이상 급락세가 나오게 됐는데 좀 보유하신 분들은 많이 헷갈리실 것 같고 또 대응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모베이스 보유하신 분들은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네, 모베이스. 예. 네. 모베이스는 이제 추세에 초입에 돼 있다고 보면 돼요. 잠깐 네. 차트를 볼게요. 초입에 있는데 지금 오늘 한 6% 빠져가지고 많이 빠졌는데 어제하고요. 네. 일단 눌림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눌림으로 판단하면 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유한 분들한테 AS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121선 바로 위에 지지를 받고 있고요. 이 종목은 나름대로 기간적으로 약간 여유가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실적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더 큰 목표가보다도 더 큰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먼저 그 목표가에 한 700원 정도 부족해서 이제 그 목표가 도달하진 못했는데 많이 빠졌죠. 네. 지금 시장의 흐름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것도 계속 보유로 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으면은 네. 이것도 목표가 12,000원 조만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네. 예,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 전략입니다. 네, 이렇게 모베이스까지 AS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윤종민 전문가님은 오늘 좀 대장주 종목을 들고 오지 않으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예, 지금 네. 뭐 많은 분들이 현금도 많이 없는 상태고 예. 오늘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이번 주 넘어가고 다음 주엔 지켜보자 이런 판단을 섰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이 가지나무 뭐 많은 나무 네. 바람 잘 날 없다고 요즘에는 상당히 어떤 스트레스도 받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매수로 대응하기보다는 지금 현금 보유 전략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수범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총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모두 투어입니다. 대표적인 여행주죠. 오늘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는데 모두 투어도 코스닥에 포함되어 있죠. 오늘 0.4% 강보합을 마감하면서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입니다. 네, 내일장 대장주 종목으로 모두 투어 들고 오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모두 투어, 제가 한번 불기둥주로도 한번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렇죠.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서 모두 투어를 네.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뭐 전문가님도 지금 이제 모두 투어를 지금 이제 포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지금 이제 그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투어와 같이 지금 홀세일 쪽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여행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도매업과 소매업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도매업 쪽에 좀 치중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도매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모두 투어와 같은 회사들은
그 패키지 상품들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 모두투어가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주가도 좀 많이 좀 이격이 벌어지면서 좀 많이 하락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아무래도 보율제가 좀 확대 시행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고, 2014년도 들어서 이제 거의 12년 만이라고 하죠. 휴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연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여행업종들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 소비자들의 패턴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번아웃 성향이라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소비 패턴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마인드, 힐링을 위해서 여행들을 요즘에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 많이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비자들의 생활 패턴 또한 이제 소비 패턴 또한 바뀌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행주들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무래도 좀 환율 시장이죠. 환율 시장에서 원화가 다시 한 번 더 지금 현재 1,05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화 강세에 따른 다시 한번 또 환율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여행사들이기 때문에, 여행사들 중에서 아무래도 하나 투어도 있고 레드캡 투어, 여러 가지 인터파크라든가 여러 이제 회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모두 투어가 최근에 과대 납부에 따른, 그야말로 이제 중국의 요육법으로 인해서 과대 납부를 보여줬고, 그 부분에 따른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모두 투어가 좀 더 우리가 좀 상승 흐름에 있어서 많은 수익을 좀 만들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의 재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3만원 부근에서 좀 움직임을 보여줘도 이제 주가가 중국의 요율법으로 인해서 최근에 그 납복 과대를 좀 보여준 부분이고, 이 부분들이 2만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잡아주고 있고, 그에 대해 이평선 또한 정배열을 만들기 위한 골든 크로스가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 플러스권에서 좀 마감이 되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전략은 매수가는 23,050원에 좀 마감되는데요. 오늘 23,050원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그에 따른 목표 가격은 3만원을 제시하고 손절가는 22,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두 투어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두 전문가님의 추정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일장 불기둥 시간입니다. 내일 시초가에서 어떤 종목이 급등할까요? 내일장 불기둥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박수범 전문가의 불기둥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거래소 종목이고요. 오늘 대규모 수주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는 5% 이상 급등했죠. 3만원대 주가를 회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갔는데요. 내일장 불기둥 가능한지 살펴봅니다. 윤종민 전문가의 불기둥 종목은 판스톤인데요. 코스닥 종목이고요. 시장은 부진했지만 이렇게 개별 종목별로는 강세가 이어졌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며 주가는 4.7% 급등하며 1,55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박수범 전문가님의 불기둥 종목은 현대로템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수주 소식에 주가가 5% 이상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군요. 내일도 급등 가능할까요? 네, 지금 시장이 좋지 못한 흐름들에 있어서 현대자동차 그룹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하락을 했지만, 네. 현대로템과 같은 회사가 상승 흐름을 잡아주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오히려 좀 매수를 해줬다는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만들기에는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서 현대로템을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현대로템 하면 아마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열차, 전철 관련된 이제 생산을 하는 회사로 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열차 관련해서 전철과 관련해서 생산량이 보면 매출에 있어서 거의 54%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플랜트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수주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플랜트 관련해서도 이제 사업적인 부분에서 35%의 매출을 좀 현재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자동차 설비라든가, 이번에 또 내용 나온 현대제철과 관련된 이제 내용이 나왔지만, 이런 설비 쪽으로 해서도 이제 플랜트 사업 쪽으로 해서도 계속적인 꾸준한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 뭐 사업적으로도 좀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유라시아 관련된 뭐 철도 얘기가 나오면서도 현대로템이 좀 그 중심에 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로템 뭐 유라시아 철도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보면 인도 델리 쪽에서도 수주를 좀 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지하철 관련해서 이제 1조 원 정도 이제 2013년 4월 달에 좀 수주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이러한 부분들이라든가,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정말 국내에서도 독점적인 또 지위를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아무래도 해외 시장 쪽에서도 좋은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인도 델리에서 이제 지하철 관련해서 이제 수주를 할 때도 보면 이제 세계적인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하면서 경쟁하면서 수주를 따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이제 현재 보게 된다면, 네. 경쟁업체들이 보게 된다면 이제 원래 캐나다의 그 분바르디에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인도에서 수주를 많이 했다는 회사였습니다. 뭐 이런 회사들, 진짜 그 빅3 안에 들어가는 이제 철도 관련된 빅3 안에 들어가는 회사를 제치고 수주를 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프랑스의 알스톰이라든가, 뭐 독일의 지멘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프랑스 뭐 카프, 그리고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과 같은 이런 걸쭉걸쭉한 세계적인 업체들과 경쟁해서 뒤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뒤지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현대로템 정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좀 무인 철도 같은 경우에도 기술이 상당히 좀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무인 전철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술적인 이 부분에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같이 힘든 시장에서 현대로템이 5.21%라는 큰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좀 마감이 되었는데요. 거기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좀 동시에 들어오는 흐름들이었고, 쌍끌이 매수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었고, 거기다는 이제 최근에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 22평선에 대한 약간의 좀 저항 흐름들은 좀 형성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내일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을 우리가 한 번 더 좀 기대해보면서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시초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매수해서 네. 일단 목표가는 32,0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그에 대한 손절가를 제시한다면 2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급등 가능한 종목 현대로템 오늘 종가 접근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윤정민 전문가님의 볼기둥 종목은 팜스토리인데요. 먼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팜스토리.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들고 나왔던 종목인데요. 맞습니다. 예, 팜스토리는 지금 시장 옥수수 가격이 좀 하락하기 때문에 좀 안정된 수익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 사리오 그 자회사죠. 여기에서 그 연해주에 있는 옥수수 농장에서 대량으로 옥수수 수확량을 우리는 다시 반입한다면은 자급자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가 측면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가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팜스토리 오늘 후장에 강한 파동이 일어났어요. 네. 차트를 한번 볼게요. 거의 장 마감하기 예. 30분 사이 그때 급등했네요. 예. 예. 이런 종목은 나름대로 종가 관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내일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다만 이거 여러 가지 그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름대로 어떤 그 실적 면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먼저도 추천했지만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요 박스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모양이죠. 박스라는 것은 어떤 매도세가 팽팽하게 줄다리게 하는 면이 있다. 그다음에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장 막판에 강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매수세가 상당히 더 압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 박스를 돌파할 때는 천천히 돌파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쭉 뽑아 올리면서 돌파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가격 움직임이에요. 그 때문에 내일 보면은
강한 양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매수가는 시초가에 매수를 하고요. 목표가는 1670원 정도요. 1670원을 하고 손절가는 1480원 이렇게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볼기둥 종목으로 팜스토리 살펴봐 드렸습니다. 과연 현대로텍과 팜스토리 중에서 어떤 종목의 수익이 더 좋을지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실시간 증문즉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한데요. 02-3153-2611번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로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또 어떤 점 궁금하신지 질문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좀 궁금하신가요? 공부 하이텍이요. 동부 하이텍이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좀 흐름 보셨나요? 네네. 예, 많이 급락해서 좀 철렁하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동부 하이텍은 오늘 좀 약 보합권에 마감을 했네요. 네네. 네,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잠시만요. 네. 네, 오늘 종가가 7,480원이었거든요. 최근 좀 하락폭이 컸었는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어떻게 되실까요? 잠시만요. 네. 일단 이 종목 흐름 상당히 좀 드라마틱했습니다. 지난 12월 한 중순만 해도 한 4,955원쯤 저가를 찍었는데 그 사이 한 일주일 새 주가가 크게 올랐거든요.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매수가가, 네. 7,616원이요. 7,616원이요. 비중은요? 비중은 30% 정도요. 30%요.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니까 좀 꽤 전에 보유하신 지 꽤 되신 것 같아요. 아니, 며칠 됐고요. 네네. 또 오늘 또 추가로 매수 떨어지길래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아, 지난 월요일쯤 아마 거의 마지막 거래를 들어가셨군요. 급등 나왔을 때.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네.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동부 하이텍 일단 오늘도 좀 급등락이 심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저희가 향후 전망 꼼꼼하게 살펴봐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박수범 전문가님, 동부 하이텍 들어봤습니다. 일단 오늘 뭐 장 초반에는 7% 가까이 급등세가 나왔다가 종가상으로는 약 보합에 마감했거든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드리 회사를 해가지고, 파운드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대만 업체들이 좀 많이 지금 시장을 좀 공략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에서 국내에서는 가장 큰 회사 지금 동부하이텍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M&A 이슈가 나오면서 좀 매물로 좀 나왔죠. 그래서 동부그룹의 이제 구조조정이 좀 이루어지면서 그 부분에 따라 이제 좀 수혜라든 단기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좀 매수가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부하이텍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 정도 지금 가격과 지금 이제 거래량이 좀 형성되고 있는데, 최근에 좀 거래량도 크게 형성하는 부분들이지만, 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은 오히려 지금 이제 시점에서 매도 시점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하이텍이라는 회사에 대한 이제 펀더멘탈을 얘기하는 거는 노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부하이텍을 지금 추가 매수하시고 지금 현재 급등 종목들을 하시고 계신데, 저는 오히려 좀 반대입니다. 좀 자산을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가셔야 되고, 지금까지 시장이 좀 더 이제 보수적인 관점으로 움직임을 좀 보여줄 때는 이런 M&A 이슈를 이미 나온 문제입니다. M&A 이슈가 없이 상승해줬다면 우리가 계속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미 시장에서 M&A 이슈가 터진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누구나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동부하이텍 오히려 저는 추가 매수가 아니라 지금 현재 빨리 좀 빠져나오셔야 되는 시점인데 왜 이걸 들고 들어가시는지, 추가적으로 들어가시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주식 개변에도
아시다시피, 뭐, 소문에 사서, 그리고 그 부분 뉴스에 팔아라는 뭐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처럼 이미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용이 나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 이러한 시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행주라든가 한일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투자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동부 하이텍은 내일이라도 한번 비중 정리하면서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복 네.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어머니 오늘 어떤 종목 상담 필요하신가요? 하이트 진로에. 하이트 진로요. 예, 예. 예,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여쭤볼게요. 27,000원에 40%에. 아, 27,000원에 비중이 40%시라고요? 예, 예. 예, 손실도 좀 많으시고 비중도 많으시네요. 예, 예. 예,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요걸 네. 11월 달에 이제 배당 보고 들어갔거든요. 배당 될 때 빠져나오려 했는데. 네. 요번에는 이익이 안 움직였어요. 배당. 그렇죠. 내리게 배당 없나 수혜를 봐요. 많이 못 받았던 종목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너무 밀려가 있으니까 네. 추가 매수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혹시 만약에 이 종목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손절도 염두해 두시는 건가요? 근데 손절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마음이 좀 많이 아프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과연 매수가 회복할 수 있을지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윤정민 전문가님 하이트 진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좀 손실이 많으신 분인데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하이트질로 네. 27,000원의 비중이 40%네요. 네. 실질적으로 이 고배당주에 속하는데요. 고배당주라고 했지만은 하이트진로는 배당이 크게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배당 시즌을 맞이해서 집중적으로 매도세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힘을 잃고 지금 빠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매력이 많이 희석돼 있어요. 어떤 그 자체적인 어떤 내부 요인으로 인해서 근데 지금 보면은 쌍바닥을 찍으러 내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17,000원이면은 27,000원이면은 이 즈음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지금 요 저점 21,350원이 저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탈하면은 상당히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지금 보면은 이 외국인들이 배당 시즌을 맞이해서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네. 외국인들은 이걸 알았다는 얘기죠. 먼저 어떤 배당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없다. 이것을 알았는데, 다음에 여기서는 기관들이 조금 매수세를 외국인들의 물량을 좀 받아줬지만은, 실질적으로, 큰 폭의 어떤 그 물량을 흡수한 것은 아니시다. 그리고 대응 방법은 손절은 하고 싶다고 하지 않으시니까, 네. 이게 나쁜 회사는 아니죠. 실적 괜찮고요. 네. 앞으로도 어떤 내부적인 경영 강화를 위해서 실적에 충실하겠다고 그러는데, 대응 방법은 제가, 21,350원이 저점인데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줘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 하락폭이 컸는데도 지수가, 컸는데도, 마이너스 1.36,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는 것은 이제 저점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내일이 그 제일 관건인데요. 21,350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면 좋은데, 다만 21,350원이 이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네. 문제인데요. 제 판단에는 21,350원이 이탈이 된다면은 일단 40% 비중이니까는 네. 20%는 현금화, 다시 손절이라고 해야죠. 손절을 하고 좀 더 추가 하락을 한다면요,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20%만 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쭉 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현금을 좀 만들어야 될 그런 시점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21,350원을 깨지 않고 네. 버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략은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21,350원 이탈한다면 예. 일단
20%의 비중을 줄였으면 네.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21,350원 지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비중을 절반 정도 줄여보자라고 하시니까요. 내일장 흐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들어오고 있는데 먼저 조화제약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4,500원의 비중 30%이신데 오늘 상한가에 마감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종가가 3,620원이었거든요.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백혈구 증식료 복제 돼지 생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주가 좀 호재가 됐는데 자, 이번 좀 손실 구간이지만 앞으로 보유한다면 매수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박수범 전문가님, 조화제약 어떻게 보시나요? 네, 조화제약 지금 조화제약을 지금 이제 매수하셔가지고 좀 가지고 계신데 뭐 네. 재무적으로도 조화제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뭐 나쁜 회사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내일 정도에 다시 한번 좀 상한가로 좀 가지 못한다면 일단은 좀 제약회사들은 저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보지 않는 섹터고 업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상한가 가지 못하면 수급적인 면에 있어서 매도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화제약은 내일장 흐름이 중요하겠다. 내일 상한가 진입이 나오지 않는다면 좀 비중을 줄여보자라고 하시니까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십시오. 자, 다음 살펴볼 종목은 사람인 HR에 들어왔습니다. 3428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14,500원 그리고 비중이 70%이신데 오늘 종가가 11,250원이었죠. 좀 손실도 많으시고 비중도 역시 많으신 분입니다. 윤종민 전문가님, 사람인 HR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사람인 HR은 취업 포탈 지금 검색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에요. 앞으로 네. 취업 이 포탈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어떤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같이 어떤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취업문이 좁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그 취업 포탈을 활용해서 취업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점차 수익성도 이 종목은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4,500원 매수한 지 한참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한 6, 7개월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이 한 이 정도 14,500원이니까 이 시점에서 매수를 했네요. 상당히 지루하게 오랫동안 가지고 가셨는데 네. 지금 이 종목은 추가 이제 상승의 전환이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이것은 손절이 아니라 1,900원, 1,900만 이탈이 없다면, 1,900원이 이탈만 없다면, 다시 추세 전환의 시점이 들어온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 많은 매수를 해 주었고, 이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그 물량이 나오진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반등이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요. 일단, 1,900원, 이 시점이 이탈이 없어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70%인데 거의 자금의 모든 한 100% 가까이 이쪽에 쏟아 부었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13,000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 한 6개월 정도 장기적으로 가지고 왔는데 더 가지고 갈 수 있다면 6개월 정도 보신다면은 원금 회복하고 오히려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람인 HR 6개월 정도 한번 보유해보면 원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무엇보다 손절가였죠. 1,900원 지지 여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2625님의 종목 들어봤는데요. 우리 ENL 들어봤습니다.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4,700원이시고요. 비중 10%. 일단 오늘 종가는 3,730원이신데 최근 힘들었던 시간을 많이 견디신 것 같습니다. 우리 ENL 어떻게 대응 전략 짜보는 게 좋을까요? 자, 우리는 지금 매수가가 지금 4,700원이신데, 네. 지금 보니까 이제 대략 이제 작년 6월달 정도에 매수를 좀 하셨나봐요. 네네. 하셨는데, 그게 따라 이제 계속해서 LED 관련주가 좀 좋지가 못한 흐름들에 있어서 최근에 굉장히 좀 낙폭 과대를 좀 보여주었고, 그게 따라 이제, 작년 12월 30일이죠. 마지막 서울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LED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잡아주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크게 형성되면서 좀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매수가가 좀 높긴 한데 일단은 이제 매수가까지 오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2, 3개월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견뎌보시고요. LED 관련해서는 지금, 아무래도 시장이 좀 핫 이슈일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제,
독일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백열 정보에 대한 생산이 이제 하지 않고, 이제 LED로 이제 전환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였지만, 문제는 뭐냐면 중국에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반덤핑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LED 관련해서. 그에 따라 이제 우려감으로 그동안 좀 주가가 크게 좀 하락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에 따라 이제 그 우려감이 형성되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LED가 다시 관심과 시장의 중심 테마로서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좀 더 이제 이 회사의 펀더멘탈을 좀 보면서, LED 관련주들 펀더멘탈을 보면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02님의 종목 들어왔는데요. 영화금속입니다.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는 1,320원이시고요. 비중이 62%. 오늘 종가가 885원입니다. 좀 손실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좀 짜보는 게 좋을까요? 윤종민 전문가님. 예. 비중 62%에 1,320원 그 손실률이 너무 크네요. 네. 지금 영화금속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실적보다는 테마주로 많이 움직였어요. 부산 신공항 테마주로 가덕도에 공항이 세워질 경우에는 영화금속이 이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것으로 그 전에 보면 상당히 파동이 있었는데 이건 신공항 관련주로 어떤 테마주로 엮여 있는 면이 많이 있죠. 지금 보면은 쭉 하락을 했는데요. 이 실적적인 면에서 좋아지질 않고 있어요. 먼저 보면 생산 라인 중단 소식에 의해서 급락을 한번 했었고요. 그 뒤로 어떤 거래량 없이 계속적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885원인데 지금 하루 거래량이 87,000주 정도 나온다. 이것은 거래량이 어딘가 전부 물린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885원 이렇게 좀 빠진 것은 실적면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실적에는 작년보다는 좀 많이 줄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전략은 너무 많이 빠져서 62%. 지금 이것은 831원, 831원 기준으로 해서요.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홀딩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좀 1,000원대 이상으로 올라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상당히 버텨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화금속 831원 지지 여부 꼭 확인하시고 저도 빨리 좀 1,000원대까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종목 빠르게 가볼게요. 한일사료가 들어왔는데요. 6142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1,380원이시고 비중 10%. 앞으로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료 쪽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워낙 강세에 따른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이제 업종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에 따라 이제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수입육을 이제 현재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쇠고기를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워낙 강세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워낙 또 이게 소형주다 보니까요, 어디로 튈지 지금 시장도 흐름도 좋지 못한 흐름에 있어서 일단 이제 손절가는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손절가 이탈 시에는 바로 매도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손절가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1255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30원 정도 하락한다면, 일단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일단 좀 보유해서 좀 견뎌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한일사료도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박수범 전문가, 윤종민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죠? 내일 반등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